안녕하세요. 뿌띠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말의 알고리즘. 부와 성공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 생각, 말, 행동은 언젠가 틀림없이 되돌아온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그대로 명중시킨다. 개구리와 다이아몬드라는 동화가 있다. 마음씨가 착한 동생의 입에서는 말할 때마다 보석과 장미가 나오고, 마음씨가 나쁜 언니의 입에서는 말할 때마다 개구리와 뱀이 나온다는 내용이다. 말할 때마다 보석과 장미가 쏟아지는 동생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말할 때마다 개구리와 뱀이 쏟아지는 언니 곁에는 아무도 없다. 우리 주변에도 말할 때마다 칭찬, 감사와 같은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와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말할 때마다 비난, 험담, 불평불만의 말이 쏟아져 함께 있는 것이 곤욕인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석과 장미는 아닐지라도 개구리와 뱀은 절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고백하건대 저자 고은미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말에는 비난, 험담, 욕처럼 정체가 확실한 부정어는 아니지만 부정어의 역할을 하는 말들이 있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역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첫 번째는 부정어로 표현한 말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넣어 말하는 대신 원하지 않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을 넣어 말하는 것이다. 나는 건강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아픈 것은 딱질색이야 라고 말하거나, 나는 바나나를 좋아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파인애플이 정말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을 위주로 말하다 보면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그 말과 관련된 방향으로 주의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어로 표현하기보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언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그는 부정의 표현을 할 때조차 부정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그는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말에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편안이라는 긍정 단어를 사용하여 나는 편안하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다. 두 번째는 대립의 접속사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가 여기에 해당된다. 부정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접속사가 사용될 때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오기에 긴장을 가져오고 이는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다. 대부분 앞의 말은 부정당하고 뒤에 오는 말은 사실로 인식되는 탓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떠올려 보자.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는 너무 게을러.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시간이 부족해. 이런 표현은 듣는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의 문도 닫아걸게 만든다. 이때 경직된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있다. 바로 양립의 접속사 그리고다.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대신 그리고를 사용하면 두 문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양쪽의 마음이 모두 포용된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는 너무 게을러.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중간에 접속사만 바꿔서 말해도 저항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열린다. 더불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새로운 해결 가능성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준다. 세 번째는 단어의 표현 방향이 부정적인 말이다. 같은 의미라고 해도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중립어, 긍정어, 부정어로 나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도적이라는 표현을 생각해보자. 이 단어는 객관적인 표현으로 중립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부정어로 표현하면 잘난 체 하는 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긍정어로 표현하면 리더십이 있는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같은 의미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 같은 의미라면 되도록 긍정어로 표현한 단어를 사용하자.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자. 누가 들어도 명확한 부정적인 말이야 스스로도 자각하기 쉽고 상대방의 피드백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겉으로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의미 전달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말들이 있다. 이는 대부분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라 그 영향력은 막강하고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 이를 염두에 두고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사용하는 빈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좋은 언어 습관을 만들도록 해보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의 언어 습관을 한번 돌아보세요. 겉으로 드러나기에 부정적인 언어가 있는지, 그 의미가 그렇지는 않지만 부정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립어, 긍정어, 부정어를 통해 저희 언어도 다시 돌아봤는데요. 긍정어를 사용하는 게 저에게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더 자주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에도 긍정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말의 톤 앤 매너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느끼게 할 수 있겠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에 긍정 표현을 덧붙여서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부정어는 줄이고 긍정어는 늘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